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저희 전 회장님이신 추경식 교수님 모시고 오늘 그랜트 워크숍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간단하게 추경식 교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잠깐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바로 추경식 교수님께서, 그랜트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그 설명을, 워크숍을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식 교수님은, 한국해양대학 나오셨죠. 나오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노스이스턴에서 매스터 하셨고, 그다음에 라커스에서 박사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 웨스트에드에서 리서치 센터에서 리서치 어소시에이트로 일하고 계시고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페더럴 연방 정부의 그랜트를 많이 받아 오셨고, 현재도 그랜트 워크를 진행 중에 계셔서, 제가 작년에 이제 회장직을 맡게 되면서 교수님한테 약속받은 게 그랜트 워크숍을 진행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고, 또 흔쾌하게 이제 어, 승낙을 해주셔서 오늘 이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아마도 교수님께서도 왜 이제 봄에 저희가 이제 솔루테이션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준비 때문에 바쁘실 거라고 아는데,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저희 이제 많은 후배 이제 동료 교수들이 그랜트 애플리케이션 준비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간단한 소개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추경수 교수님께서 이제 설명해 주시는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바로 스크린 쉐어 하겠습니다, 교수님. 네네. 네, 이거를 전체 화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보이시나요, 교수님? 저는 안 보이는데 다른 분들은 어, 보이시는 모르겠어요. 안 보이시나요? 다른 분들은 잠시만요. 보이시나요? 네, 왜? 보입니다. 다른 분들은 보이시고, 교수님은 안 보이시나요? 예, 저는 안 보이고, 이게 뭔가 좀 잘못됐어요. 제 지금 하고 있는 게. 근데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네, 제가 다른 분들이 네, 보이시면은 제가 지금 네, 제 스크린 상에서 네, 조그만, 잠깐만. 이게 보이네. 여기네. 네. 뭐가 잘못됐을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 뭐,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은 괜찮아요. 제가 그냥 제 거 이거 보이는 걸로 그냥 할게요. 지금 여기서. 네, 그러면 지금 두 번째 슬라이드로 넘어갈까요? 네네네네. 그래 주세요. 네, 그 우선 정말 다들 너무 반갑습니다. 이 귀한 시간 이렇게 내셔서 여기 다 왔는데 다들 어떻게 지내시나 궁금해. 그 어떻게 다들 잘 지내시는지 또 이번 기회에 또 이렇게 인사하게 돼가지고 개인적으로 참 반갑고 무엇을 할까 우리가 임 회장님께서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임 부회장님 계실 때 제가 회장직을 할 때 여러 가지 이제 얘기 나눈 것 중에 하나가 뭐 이제 그랜트 얘기도 많이 나왔고 그러니까 코스카에서 직접 그랜트 그러니까 항상 우리 회장들 하면 돈 얘기부터 많이 했어요. 야 돈을 어떻게 해야지 뭘 하든지 간에 돈이 있으면 좋겠다.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때 제안해 주신 게 많은 교수분들이 그랜트에 관심이 많고 그랜트를 하고 싶어 하는데 그런 기회들이 이렇게 좀처럼 주어지지 않아서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되면은 제가 가지고 제 같은 경험이죠. 제가 무슨 특별하게 이렇게 해서 뭐 됐다라는 것보다도 주로 이제 실패한 경험들, 왜 실패했을까라고 이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고, 그 다음에 나중에 성공한 것들은 그럼 어떻게 성공했을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 여러분들이 아마 다른 워크숍에 가서 들었던 것들하고는 조금 다를 수도 있고, 또 개인적인 면에서 제가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본인들한테 이렇게 투영을 해보면 비슷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지들이 비슷하니까. 유학생으로 와서 처음에는 그 시민권이 없었고, 그러니까 뭐 H1 비자를 받았다가 영주권 받았다가 지금 이제 시민권자가 됐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그랜트들은
그럼 받을 수가 있고 어떤 것들은 또 신분 때문에 특히 연방 정부에서 하는 것들은 제약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그것이 뭐 공식적으로 드러내 놓고 "야 너는 뭐 이방 그게 아니니까 뭐 안 준다." 뭐 이렇게는 그 디스크리미네이션 그런 게 걸리니까 내셔널리티라든가 뭐 이런 게 걸리니까 그런 것도 공식적으로 얘기는 안 하지만은 그런 제약들이 좀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경험을 해 보면은. 그래서 인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나눌 기회가 있으면은 오늘 인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제가 질문했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질문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그랜트 메이킹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다른 말로 돌려서 얘기하면은 어 남한테 돈을 달라는 거거든요. 솔직히 돈을 달라는 거지. 내가 이런 거 관심 있고 내가 이런 걸 잘 할 수 있으니까 나한테 돈을 달라는 얘기야. 근데 남의 돈을 달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음. 근데 그거를 내가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라. 내한테 돈 여윳돈이 있어. 여윳돈이 10,000불이 있단 말이야. 근데 매년 연말연시 때 구세군들한테 뭐 이렇게 하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좋은 일이잖아요, 그게. 돈 좋은 일이라고 해서 내가 있는 내 돈 선뜻 그것을 10,000불을 다 주지는 않는다고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뜻이 있고 아무리 좋은 거기 있더라도 내가 하는 일이 좋은 행위가 있더라도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그러면 어떨 때 사람들이 돈을 주겠는가? 그게 인제 말이 사람이라고 표현해서 그렇지만은 그것이 연방 정부 돈이건 뭐 어떤 뭐 파운데이션 돈이건 돈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심리 상태일 거라고요. 내 돈이 그만한 가치가 있게 잘 써지기를 원하는 거지 결국은 내 생각만 해서는 돈을 못 받아. 내가 아무리 전문 지식이 있고 내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고 내가 아무리 잘할 수 있어도 내 것만 내가 잘하면 나한테 돈을 주면 내가 잘할 수 있다 그러면은 돈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사실은 적어요. 내가 잘해서 그러니까 박사학위를 받고 트레이닝을 다 그렇게 받고 프로포즈를 못 쓰는 사람은 없어. 이게 다 내려놓은 사람들 중에서. 그거는 범죄학뿐만 아니라 사회학이고 무슨 뭐 엔지니어링 이런 모든 박사학위를 갖는 말 그대로 박사학위를 갖는 사람들은 받았던 사람들 그런 트레이닝을 다 받는다고 연구 능력에 대한. 근데 연구 능력이 없어서 돈을 못 받는 건 아닐 거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글을 정말로 말도 안 되게 쓰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프로포즈를 쓰면서 내가 프로포즈를 수많은 프로포즈를 넣어 봤지만 '야 내가 이번엔 정말 개떡같이 썼네. 틀림없이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집어넣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정성을 들이고 그런데도 계속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그거는 인제 '마인드셋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인제 저는 한 거예요. 제가 인제 워낙 많이 떨어져 보니까 '와 이건 내가 진짜 해도 너무한다. 이만큼 떨어졌으면 됐지. 왜 그 어느 정도 더 알아맞은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뭐라 그럴까. 어 음 그 그랜트 메이킹에 대한 생각을 전환할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돈을 제가 여지껏 한 20년 동안 보니까 한 4개 정도 그랜트를 받은 것 같아요, 20년 동안. 근데 20년 동안 한 해도 빠짐없이 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5만 불짜리 50만 불짜리건 500만 불짜리건 지난 보통 뭐 한 20만 불 넘어가는 돈들은 한 해에 안 끝나. 보통 뭐 2년 뭐 어떤 거는 4년 뭐 보통 이렇게 되니까 지난 20년 동안 한 13개 14개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한 해도 빠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조그만 돈들은 늘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것이 뭐 오버랩이 됐건 뭐 아니면 근데 그게 심리적 근데 그 열 몇 개를 쭉 보면은 똑같은 그랜트가 없어요 거의. 음.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나는 전문성이 없는 건가?' 전문성이 없다기보다도 내가 원하는 걸 해서는 내가 원하는 걸 해서 받을 수도 있지. 그건 나중에 또 다른 얘기를 할게요.
내가 잘하는 거 잘해야 돼. 그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게 이제 한계가 있어요. 그 왜 한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할게. 돈이 없으면 받을 수가 없는 거야.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있어도 그럼 그 돈이 어디서 오는가를 또 알아야 돼. 돈줄을 알아야 돼. 그 내가 돈줄이 어디서 생기는지. 전체적으로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 생각을 맨 마지막에 잠깐 내가 뭐 이렇게 가르쳐 줄게. 그 돈이 생기는 곳이 어딘지, 그 돈은 왜 생기는 건지, 그리고 그걸 미리 알고 있으면 준비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다 제가 인제 다른 사람들한테 배운 거죠. 뭐 처음에 다 한 게 아니고 운이 좋아서 인제 그 얘기를 좀 할게요. 운이 왜 좋아야 되는지. 실력만 있고 뭐 이래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운이 좀 따라야 되는 것 같아요. 운이 따라야 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음 뭐 서당계 3 년이면은 뭐 풍을 얻는다고 대충 '아 이게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구나.'라는 이제 감을 잡을 때가 어 있을 거예요. 인제 그때 또 인제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인제 뭐 잠깐 또 어 얘기를 할게요. 그거는 또 뭐 그 나름대로 뭐 얘기가 있는데 일단은 제가 잠깐만요. 여기서 제 거 그래서 우선 그 지금 스크린에 인제 파워포인트 스크린에 보이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잘하는 거, '나는 여기에 전문가다.' 무슨 뭐 총기 뭐 경찰 총기라든가 뭐 이거의 전문가라 그래서 '난 이걸 잘할 수 있다.'라는 생각보다는 저 사람이 원하는 게 뭐야, 돈을 주는 사람이 원하는 게 뭔지. 그러니까 pay attention to what they want. 그 말은 RFP 그 Research for Proposal 매번 나올 때마다 그것이 뭐 private foundation이건 연방정부 주정부건 RFP를 잘 읽어봐야 돼요. 그 프로포절 그 제안서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게 정확하게 있다고요. 그게 또 왜 그렇게 정확하게 스페시픽하게 나와 있는지 내가 나중에 그 하나 그 접목시켜서 연결해 줄게요. 그 사람들도 이유가 있어. 그 사람도 지들끼리 막 생각나서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도 다 그게 자기 밥줄이에요. 그러니까 연방 정부에는 프로그램 앞에 있어도 자기들도 일이 잘 돼야 돼. 그래서 아무한테나 주지 않아요. 왜? 그 그랜트가 성공을 해야지 자기도 자기가 그 능력을 인정받는 거예요. 그랜트를 잘. 그래서 '내가 왜 못 받을까?' 보다는 저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 거에 대해 저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에 따라서 대부분의 결정이 많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13 개인가 14 개인가를 받았던 그랜트 중에는 중복되는 것이 1-2개 빼놓고는 거의 없어요. 그거 이유는즉슨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한 거는 거의 안 됐어. 지금까지 보면.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있는데 그것들은 잘 안 되고 그 당시에 그것이 왜 이슈가 됐는지 그다음에 이게 지금쯤이면은 이슈가 되겠고 곧 나오겠다라는 것을 어 미리 준비하고 있으면은 그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알 수 인제 있어요. 이제 고런 대목이 인제 좀 있고 그다음에 인제 또 다른 거 하나는 어 그 이게 경쟁이 굉장히 심해요. 나만 돈을 그랜트를 받고 싶은 게 아니라 이건 진짜 무한 경쟁이에요. 그리고 냉정해요. 냉정해요. 물론 뭐 다른 것도 있지만. 그래서 이 무한 경쟁인데 그 무한 경쟁을 뭐 다른 말로 영어로 하면 뭐 프로페셔널 cutthroat이라고 뭐 말하잖아요. 일단 뭐 이제 예 정말 피도 눈물도 없이 냉정한 세계라는 거죠. 근데 그 교수들 입장에서는 대학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은 연구 교수 그러니까 돈을 갖고 와서 하지만은 내 자리가 유지되는 사람이 아니면은 이런 무한 경쟁에 그렇게 노출되지는 않아요. 이게 아니면 밥줄이 없다. 제가 그 연구센터에 있을 때는 그게 내 밥줄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돈을 갖고 올 때는 나만 먹고 살아서는 안 돼. 내 밑에 있는 사람도 다 먹여 살려야 돼. 그래서 그랜트를 여러 개를 그 이제 운영을 하는 건데 굉장히 뭐
밥만 먹으면 그 일만 하는 거죠. 이 연구센터에 있는 그 그랜트로 움직이는 데는 이 기계 같은데요. 밥만 먹으면 그거 하고 그다음에 정확하게 세분화돼 있고 정확하게 뭘 하는지 알아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또 그 얘기도 하겠지만은 그런 사람들하고 경쟁을 하려 그러면은 웬만해서 당연하지 못해요. 지금 다시 한번 예전에 지난 몇 년 동안에 NIJ라든가 무슨 이런 데서 받았던 NIJ 특히 우리하고 관련이 많으니까 NIJ에서 그랜트를 받은 그 대학들이나 기관들 한번 쭉 봐보세요. 대학들 별로 없어요. 보통 이 큰 그 컨설팅 그룹이라든가 뭐 AI라든가 무슨 뭐 어번이라든가 무슨 뭐 하여튼 그런 데가 되게 많죠. 그다음에 웨스트 앳도 있고 웨스트 앳 인제 뭐 그런 데는 이제 다 전문 기관들인데 웨스트 앳 같은 경우에는 그 스쿨 바이런스 뭐 그래서 제가 이제 고거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준비하는지 어떻게 준비했길래 그냥 뭐 1 년에 보통 뭐 10개 정도를 운영한다고요, 그랜트를. 근데 밀리언짜리 밑으로는 없어요. 대부분 다 인제 근데 그게 어디서 오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고런 경험들 제가 하여튼 말씀드리게 그래서 인제 그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냉정한 세계이지만은 그렇다고 그것이 무슨 뭐 랩 레이스처럼 그 지들처럼 서로 자기를 잡아먹고 뭐 이런 그렇지는 않아요. 음 냉정한 세계이지만은 그래도 뭐라 그러나 이게 무슨 뭐 어떤 기업이라든가 뭐 이런 그런 뭐 물건을 팔고 뭐 이런 게 아니라서 마케팅을 하는 게 아니라서 어 냉정한 경쟁 속에서 파트너를 찾아요. 알아. 이제 나중에 승되면은 누가 누구라는 걸 다 안다고요, 그 바닥에서. 그 제가 컨테스턴트가 되죠. 그 경쟁자가 되고 컴페티터가 되지만은 걔가 또 나의 파트너가 될 수가 있어요. 혼자서 하는 그랜트는 거의 못 받아요. 내가 아무리 유명한 그 혼자서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도 혼자서 하는 그랜트는 별로 못 해요. 왜? 자기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 안에는 반드시 파트너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 운영하든지 간에. 물론 PI는 항상 있죠. 하지만 자기가 그 위에 올라가서 그거 할 뭐 조그만 그랜트 같은 거 뭐 5만 불 뭐 10만 불짜리 같은 경우에 뭐 혼자서 하는 경우가 많겠죠. 근데 인제 큰 그랜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다들 파트너가 있고 혼자서 할 수도 없고 혼자서 한다 그러면은 뭔가 좀 어 여기에 준비가 잘 안 된 사람은 잘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리고 혼자서 한다 그러면 내가 그랜트 앞에 서라 그러면은 안 줘. 왜 안 주냐면은 그 사람이 아무리 잘해도 아플 수도 있고 가정사도 있고 뭐 일이 많이 벌어진다고요, 사람 사는 일이.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지 혼자 뭘 한다 그러는데 그 큰 돈을 맡기고 싶지 않아 하지 않아요. 어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제가 5만 불짜리도 해 보고 50만 짜리도 해 보고 500만 불짜리 나왔지만은 500만 불 가까운 돈도 그랜트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다 물론 제 혼자 다 받은 게 다 같이 받은 것들이죠. 근데 비슷해요. 하는 건 거의 똑같아요. 하는 건 진짜. 5만 불짜리 그랜트에서 하는 그 역할들 그러니까 프로포즈를 내는 거나 50만 불짜리 내는 거나 500만 불짜리 내는 거나 파이널 프로덕트도 마찬가지예요. 최종 아웃컴도. 5만 불짜리를 했다고 해서 5 장짜리 파이널 리포트를 내는 건 아니에요. 50만 원짜리 했다고 해서 뭐 50 장짜리를 내고 뭐 500만 원짜리 해서 500 장짜리를 내는 게 아니라고요. 거의 비슷해요. 하는 일도 그렇고. 그래서 근데 얼마나 전문적으로 잘하느냐. 근데 처음부터 큰 거를 먹지 못하기 때문에 작은 거부터 먹어가면서 경험을 쌓는 거죠. 경험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 관리 능력이에요. 그랜트를 내가 그러니까 맨 처음에 첫 구절에 했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잘하고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내가 전문가니까 나한테 돈 달라고 하면 안 줘." 그런 사람은 세상에 널려 있어요. 나보다 잘난 사람들 똑똑한 사람은 널려 있어. 난 항상 그런 사람들 봐요. 내가 아무리 잘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너무나 잘나고 너무나 똑똑한 사람은 내 주변에 너무 많기 때문에 하물며 제 가끔 주말에 골프 치는 사람들은 다 하버드하고 저기 뭐 MIT 교수 생활하고 이런 사람들이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또 그랜트 걱정을 안 하더라고요. 또 돈줄이 따로 있어. 그건 뭐 우리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가진 않더라도 내가 잘나서
뭐 돈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것은 사실 요즘 같은 세상에는 별로 없어요. 스칼러십, 개인적으로 뭐 펠로우십 이거는 뭐 조그만 돈 들이니까 어 조그만 돈 들여서 무슨 뭐 몇천 불은 아니고 우리급 정도 되는 사람들이 받는 스칼러십은 뭐 연봉 정도 비슷하게 주는 것도 있죠. 내가 받는 그 펠로우십이 내 연봉보다 따따블로 되는 그런 펠로우십은 별로 없어요. 내 연봉 받을 수 있는 그 수준에서 네가 학교를 안 하고 이걸 하면은 준다 이런 것들이지. 그래서 인제 그런 것들은 인제 혼자서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연구들은 그렇지 않고 그다음에 인제 팀을 그렇기 때문에 팀을 잘 만들어야 돼요. 내 파트너가 누구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요. 그 파트너. 근데 그 파트너를 정할 때 꼭 경험 있는 파트너가 최고는 아니에요. 경험이 있어야지. 경험이 있는 파트너가 중요하지만은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어 파트너를 했다가 실망한 사람도 많이 있고 그 파트너가 다음에 또 파트너가 될지 안 될지는 또 고민을 해 보는 그런 상황도 있어요. 근데 가장 좋은 파트너는 경험이 있고 인텔리전한 파트너예요. 그래서 내가 배울 게 있는 파트너. 그것이 그러니까 경험이 있다고 해서 뭐 나이가 많거나 뭐 이런 것보다도 많이 대부분 경험이 있으니까 나이가 좀 있겠지만은 인텔리전한 파트너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배울 게 많아. 젊은 사람들이라도. 그 인텔리전한 그 파트너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호기심이 많아요. 그다음에 늘 질문들을 갖고 있어요. 그 막 얘기를 하진 않아요. 그다음에 이 사람들은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오픈 마인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여러분 뭐 나는 오픈 마인드고 그렇지만 대부분 우리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뭘 한 것을 오래 했던 사람들, 내가 뭐 한 것에 전문가인 사람들은 마음이 잘 안 바뀌어. 오픈 마인드가 아니야. 말은 내가 오픈 마인드를 하지만은 우리 스스로를 잘 들여다보면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되게 좁아. 그다음에 그것에 이게 딱 이렇게 뭐라 그러나 그것에 매달려 있다고. 내가 한동안 휴먼 트래피킹에 한 10년 매달려 있었어. 지금도 관심이 있지만 굉장히 내로우한 그것 때문에 뭐라 그러나 그게 마치 내 뭐 자식처럼 그것 때문에 하지만 결과물은 별로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그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관심은 있지만. 근데 이 오픈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은 어떠냐면은 내가 그 사람 파트너의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이런 바뀌는 거야. 이 인텔리전한 파트너들은 자기 생각을 바꿔요. 그리고 good listener들이에요. 말을 많이 안 해. 그리고 잘 들어줘요. 잘 들어준다라는 거는 뭐냐면은 상대방을 이해해 준다. 내 얘기만 계속하는 거야. 내한테 빠질 수가 있어. 내가 아무리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도 실패할 수 있는 가장 기준이에요. 그리고 그런 파트너들은 보통 어떤 경우가 많냐면은 우리 흔한 영어로 얘기하는 slave driver가 많아요. 그 노예들 채찍질하는 사람 보고 slave driver라고 하거든요. 굉장히 뭘 해내라 그러고 그냥 자기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파트너십은 그렇지 않아요. 그 좋은 파트너를 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 물론 파트너가 그 파트너 아까 위에서 얘기했지만 그 파트너가 한 번 파트너가 돼서 영원한 파트너는 아니야. 그 파트너는 또 다시 경쟁자가 될 수가 있고 하지만 서로 인제 리스펙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파트너를 만나면은 음 저는 배울 게 많았어요, 그 사람들한테. 그것이 어떤 실수도 많이 했어요, 저. 이게 처음에 잘 모르는 사람들이 고집을 많이 피워. 잘 모르기 때문에 '아 그게 아닌데.' 뭐 어쩌면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경험이 많고 인텔리전한 사람들은 잘 몰라. 그리고 정작 경험이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잘 안 나누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그런데 만약에 그 좋은 아이디어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그랜트를 많이 쓰고 그런 것을 금방 만들어내요. 이 프로포즈를 금방 만들어내. 이 기계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계 같은 만드는데 기계처럼 만들어내기 때문에 프로포즈를 무슨 완전히 엉망으로 완전히 다른 게 아니에요. 대부분 다 폼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잘 쓰고 못 쓰고는 대부분 잘 쓴다고 보면 돼요. 대부분 잘 쓴다고 보면 되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자기 걸로 금방 만들어 버려요, 생각했던 거. 그래서 자기가 생각했던 거 잘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영업 비밀인 거지, 일종의. 그 아이디어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우리가 사실 아이디어 가지고 싸움을 많이 하는 건데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 이 질문은 읽는 사람, 특히 프로그램 오피서를 딱 좋아할 질문이겠다. 연구 질문들이. '아 이거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파트너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요즘에 지금 몇몇 사람들하고 지금 NIJ 거를 지금 부지런히 지금 한 4-5 개를 지금 4 개? 4 개까지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프로포즈를 지금 서로 하는데 그 지금 파트너를 서로 찾고 어떻게 어레인지 할 건지 인제 하고 있는 거예요. 많게는 4 개까지 지금 뭐 이렇게 하고 할 가능성도 있고. 근데 그게 지금 서로 이제 찾는 거지. 파트너를 찾고 아이디어를 시행하고. 근데 그런 파트너를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아 뭐라 그럴까. '이거다.' 하는 느낌이 딱 올 때가 있어요. '아 저 사람이다. 저 사람하고 붙어야 되겠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 아무런 그런 느낌이 있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있으면은 '아 저 사람이구나.'라는 느낌. 저 사람하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나는 그 논문을 쓰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논문은 뭐 지금까지 한 열 그것도 한 열 몇 편 정도 썼는데 아주 좋은 뭐 논문 큰 유명한 논문집 쓰고 그런 거는 별로 없어요. 그냥 뭐 일반 논문집에 이렇게 내고 그랬는데 논문을 쓰는 거하고 프로포즈를 만들거나 이런 건 비슷해요. 그 비슷한 용량이고 그런데 내가 논문을 쓰는데 별로 흥미를 흥미라기보다 이건 우리가 할 일이지. 근데 그걸 인제 논문을 쓰느냐 아니면은 그랜트 메이킹을 하느냐. 논문을 쓰면은 내가 뭐라 그럴까. 학문적 우리가 할 일이 학자로서 기여를 하고 어 뭐 그건 있지만은 난 논문을 쓰면서 익사이팅하다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아 정말 이게 뭐랄까. 이게 그랜트를 하면은 내가 그랜트를 계속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는 굉장히 많지만은 익사이팅하게 만들어요, 나를. 이 뭐라 그럴까. 와 이거 어 물론 그 안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제가 나중에 또 따로 그랜트 메이킹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랜트를 만들었다고 해서 좋아할 일도 아니에요. 그건 잠깐이고 그다음에 그랜트를 매니징하는 것은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특히 버젯. 여러분 뭐 아마 나도 지금도 지금 버젯 때문에 지금 완전히 그냥 저는 멘붕이에요. 매일 싸워야 되고 사람들하고. 굉장히 힘들어요. 그냥 영혼을 빼갈 정도로 그랜트 매니징하는 거 특히 버젯 같은 거 큰 돈들이 왔다 갔다 할 때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어쨌거나 제가 인제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좋은 파트너를 만나서 일을 하면은 뭐라 그럴까 한 2 년짜리 프로젝트다 뭐 3 년짜리 그걸 나에게 굉장히 뭐랄까 음 생동감을 넘치게 만들고 활기를 주더라고요, 저한테. 논문을 쓰면서는 그런 걸 별로 못 느꼈어요. 내가 논문을 대고 뭐 이렇게 해도 이게 뭐라 그럴까. 뭐 잠깐 논문이 뭐 업사이트 되고 뭐 이럴 때는 그런 기분이 있지만은 계속 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똑같은 뭐 학술적인 것들을 하고 있지만은 약간 좀 다르다. 두 개 다 같이 할 수 있으면 정말 좋죠. 보통 인제 그랜트를 만드는 사람들이 결과물을 가지고 어 논문들을 많이 내는데 저는 그랜트 그 여지껏 다 했던 것 중에 다 논문을 만들었으면 굉장히 많았을 텐데 그냥 보고서 쓰면은 그냥 그걸로 보통 땡인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따로 그것을 가지고 뭐 이렇게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 그랜트 메이킹이 나한테 그걸 하는 건 더 나한테 또 그거 한 건지 안 그러면은 뭐 그냥 논문을 쓴 이게 좀 학자로서 하는 것이 더 나한테 더 맞는 건지. 그래서 좋은 파트너를 만난 것이 좋지만은 맨 앞에서 얘기했지만 무한 경쟁이기 때문에 안 될 확률이 더 높아요. 아무리 좋은 이 친구가 드림팀을 만나도 난 드림팀 만나 갖고 안 된 경우가 더 많아. 여러분들이 이 크리미놀로지에서 내노라 하는 사람들하고 내가 했는데도 안 된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내가 오 마이 갓. 네. 이 팀을 가지고도 안 되는데 어떤 놈들이 저렇게 돈을 가져간 거야. 그래서 찾아보고 이제 막 그러는데 음 그래서 인제 그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 논문 제출했다가 리젝트 당하면은 기분 나쁘고 뭐 여러 번 고쳐서 내듯이 이
그랜트 프로포즈를 했는데 그 리젝트를 당하는 기분도 똑같아요. 기분 정말 안 좋아요. 논문은 뭐 다시 재고를 해서 다시 내라고 이렇게 하지만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어떤 데는 피드백도 안 주는 데가 많아요. 그랜트 메이킹 하는 사람들 마음이야. 그 기간 마음이야. 그 어떤 기간에 따라서 피드백도 안 줘요. 어떤 데는 내가 원하는 건 젊은 분들 중에서는 배워보지 뭐. 이거 해가지고 내가 뭐 어떤 이유 때문에 떨어졌는데 뭐 피드백은 받으면 되니까. 그것은 몇 개밖에 없어요. 몇 개 그런 데서 피드백을 주는 거지. 정말 다른 데서는 안 줘요. 자, 그냥 뭐 그냥 노리파이만 하고 끝이야. 그리고 뭐 그걸 뭐 어필을 할 수도 없는 거고 뭐 어떤 데는 노리파이도 안 해줘요. 그래서 쫓아가지 해놓으면은 뭐 별 답도 없다고. 뭐 우리가 지금 뭐 더 좋은 캔디데이트, 더 좋은 프로포즈가 있어서 좀 그냥 얼버무리고 말아버리고 뭐 황당한 거죠. 황당한 거. 그래서 그 persistent한 마음셋이 있어요. 그 persistent 마음셋은 뭐냐면은 마음에 그 단단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맷집을 키워야 돼요. 제가 한 14개 정도의 그랜트 지금 20년 동안 이렇게 뭐 거의 이렇게 해오면서 음 확률이 초반에는 글쎄 초반에 한 5-6년 동안은 확률이 5%도 안 됐어요. 5%. 지금 확률이 조금 높아져 가지고 지금 이제 감이 조금 잡히니까 '아 이거는 보면 되겠다.' 어떻게 그래서 요즘에는 시간 낭비를 최소한 안 하려고 그러지만은 그래도 확률이 10% 예요. 그 말은 뭐냐면 10 개를 집어넣으면 1개 된다. 파트너도 잘 만나 가지고. 근데 우리가 인제 그 또 다른 말로 뭐냐면 한 번 했지만은 우리가 인제 피싱한다 그래요. 그리고 또 우리 또 그 안 됐다고 해서 버리는 게 아니에요. 파트너들은 그 파트너들은 또 가지고 그래서 그 파트너들하고 또 다시 연락한다. 야 이번 지금 하고 있는 파트너들도 마찬가지예요. 몇몇 파트너가 있는데 걔들한테 다시 연락 와서 "야 다시 한번 해 보자. 뭘 바꿔 볼까?" 또 어떤 경우에는 정말로 내놓으라 하는 기간에다가 했는데도 피드백을 안 줘서 황당한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 아직까지 펜딩이에요. 그 2년 동안 펜딩. 그러면은 근데 뭐 여기서 예 2년 동안 펜딩인데 펜딩이 되면 또 안 좋은 게 뭐냐면은 다른 데다가 못 집어넣어요, 똑같은 거. 그 차라리 리젝트 당하면은 리젝트해서 바꿨다 하는데 펜딩하면 똑같은 걸 못 집어넣는다. 그래서 인제 뭐 그런 황당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런 거 받을 때마다 내가 상처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나만 손해야. 단단해져요. 이렇게 듣고 "오케이. That happened." 그래서 빨리빨리 다른 걸로 가야지. 그것 때문에 이거 리뷰어 뭐 이게 엉망 지가 뭘 안다고 뭐 이렇게 해 봐야 소용이 없어. 어필해서 뭐 할 거야. 어필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난 어필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 돈 다시 줬다는 소리 별로 들어보지는 못해요. 그런 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야 내가 그거 어필했더니 돈을 다시 주더라."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근데 어떤 경우는 있었냐면은 떨어졌어. 떨어졌는데 오케이. 그런데 한 몇 개월 뒤에 연락이 다시 와서 해줄 수 있냐고 한 경우는 있었어요. 그 뭔 일인고 하니 그랜트 리시피언 받은 사람이 받은 그 팀이 갑자기 못 하게 된 경우가 있어요. "니들이 좀 해줄 수 있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뭐 째 팀이나 셋째 팀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인제 이거는 뭐라 해요. 굴러온 그냥 복이지.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가져와 가지고 돈 주겠다고 하라. 우리가 하고 싶은 거였는데. 근데 그 돈도 작은 경우가 아니었다고. 근데 이게 75만 불짜리였는데 "오케이. We will do it." 그래서 음 이 훈련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뭐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persistent한 마음셋이 있어야 되고 뭐 그런 것에 별로 개의치 않을 그런 것으로 계속 인제 어 뭘 해야 되냐면은 음 나를 내 캐파시티를 키워야 되는 거지. 내 능력을 키우는 거야. 내 역량을 키우는 거야. 그랜트 메이킹도 힘들잖아. 돈을 받는 것도 힘든 거지만은 매니징하는 거 결코 쉬운 거 아니에요. 어떨 때는 정말 그만두고 싶어. 난 지금 솔직히 그래요. 지금 지금 하고 있는 게 100만 불짜리 조금 이렇게 뭐 little less than 1,000,000 짜리인데 우리 지금 여기 있는 그 최경식 고수랑 지금 하고 있는 난 지금 정말 때려치고 싶어요 그거. 근데 너무 문제가 많아 가지고
늘 힘들어 진짜 그거. 와 내가 지금 이거 어떻게든지 빨리 끝내고 지금 넘어가야 돼. 하는 데는 좋은데 학교에 그 관리돼 있는 사람 관련돼 있는 사람이 많아.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야. 그랜트를 한번 받으면은 그게 더 이상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에요. 거기에 관련된 조교서부터 직원서부터 또 그랜트 아피서부터 또 버젯 아피 이게 잘 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시스템이 잘 돼 있고. 근데 한 번만 쪼끔 잘못됐잖아요. 그럼 모든 게 그래서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하여튼 그런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랜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랜트를 매니징하는데 학교 직원들이라든가 뭐 다른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는 그런 게 굉장히 많아서 음 어쨌든 마인드셋이 좀 내 마음을 견고하게 가져야 되고 그다음에 인제 라지컬하다. 잘 써야죠. 준비를 잘해야 되고 똑똑해야 되고 에비던스 베이스드 무슨 뭐 무슨 여러 가지 말들 좋은 용어들이 많잖아요. 음. 뭐 어쩌고 저쩌고 있는 말이 많고 뭐 과학적이어야 되고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무슨 어프로치다 무슨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아무리 내가 논리적이고 똑똑하고 뭘 이렇게 해도 이 우리가 하고 있는 그랜트 메이 이 그랜트들은 대부분 어 피해자, 뭐 범죄자, 뭐 경찰들 뭐 이런 데가 관련돼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컴패션이 있어야 돼. 내가 정말 저 사람들이 아픔이 느껴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하면은 그게 힘들어져. 그리고 그거는 뭐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지. 내 결의를 쌓고. 근데 지금 얘기했듯이 이게 데드라인이 계속 있고 뭘 또 해야 되고 뭘 해야 되는데 그것이 사람을 지치게 만들 때가 있다고요. 근데 내 컴패션 있잖아요. '아 이걸 내가 하면은 저것을 진행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 음 몇 년 이 3년 전에 마친 그 주버나일 드랍 코트 그 가이드라인 프로젝트 때 그랬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것도. 미국 전역에 있는 주버나일 드랍 코트 다 정보 수집하고 인터뷰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너무 힘들었어. 너무 힘들고 보고서도 많고 그다음에 그 파트너도 되게 많았다고. 그래서 그 압박감 뭐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걸 하면서 배운 게 많아. 미국 애들이 이렇게 마약에 중독돼 있고 이렇게 힘들구나. 그런데 얘들을 어떻게 도울까? 지금 있는 거 가지고 지금 말들을 들어보면은 이렇게 해서 정말 문제가 많구나.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고 도움을 받고 싶어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애들이 있구나. 이것을 내가 딱 마음으로 딱 느끼면 '이거 빨리 해야 되겠다. 이거 어떻게든지 저를 잘 만들어야 되겠다. 어떻게든지 보고서를 좋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좀 바꿔야 되겠구나.'는 생각을 있으면은 힘들어도 하죠. 밤을 새서라도 정말 뭐 힘들 때는 어 그런 경우가 되게 많다고요. 그게 제가 했던 가장 큰 프로젝트 중에 하나예요. 그게 5 밀리언 가까이 됐을 거예요. 4 얼마 밀리언 됐는데 그 AI하고 뭐 몇 개 그 4 개에서 4 개의 큰 그룹들 인제 같이 한 거죠. 근데 아마 그 4 개의 그 한 팀들도 전부 다들 내부적인 게 되게 많았고 하여튼 되게 힘든 프로젝트 중에 하나였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도 나한테 배운 게 바로 그거예요. 컴패션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도 내가 학문적으로 뭘 하나 딱 파고들어서 내가 이 분야에서 뭘 헌신을 한다. 힘들어도 그런 마음셋을 가지고 뭐 자료를 수집하고 뭐 논문을 내는 경우도 많겠지만은 이 연구를 하는 사람들도 보니까 그런 컴패션을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강해요, 그게. 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돈 얘기 제가 나중에 하겠지만 돈 별로 안 돼. 돈이 왜 별로 안 되는지. 진짜 돈을 무슨 몇 년짜리 하는데 돈을 "No. 돈 한 푼도 안 돼." 어 그거는 이제 여러 이유 때문에 그런데 일단은 그런 것을 다 하고 그게 제가 배운 거예요. 그것이 제가 지금 바라보는 그랜트 메이킹이에요. 그랜트 메이킹은 단순히 내가 뭘 잘해서 내가 이것이 전문가라서 내가 굉장히 논리적이고 내가 무엇을 굉장히 이런 지식이 너무 깊고 넓어서 이것을 꼭 해야지 나한테 돈을 주면은 내가 이걸 잘 해내겠다. 이렇게 해서는 돈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너무 많아. 세상에 지천에 널려 있어. 그래서 내 마인드셋을 바꿔야 돼. 저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지,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그리고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해 주면 저 사람들이 돈을 나한테 줄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깨우셔야 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이 원하는 거,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파트너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파트너가 중요한지, 그다음에 마인드셋, 실패했을 때, 그다음에 컴패션, 그다음에 마지막에 운이 따라야 돼요. 뭐 진짜 운이 따라야 돼. 진짜 재수가 아까 얘기했지만 다 포기하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뭐 6개월 뒤에 야 이거 해 달라고 이러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진짜 황당하게 중간에 하다가 돈이 끊기는 경우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중간에 파트너 때문에 그랜트를 돌려준 적도 있어요. 1.21년짜리인가 120만 원짜리를 그냥 돌려준 적이 있다고. 그것을 왜 돌려주냐면은 이 그랜트를 하는 사람들은 그랜트 가지고 계속 그랜트로 밥을 먹고 사는 사람들, 완전 전문가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그것을 한번 못 받았 못 차라리 그걸 깨고 처음에 못 받아 가지고 돈을 돌려주고 "미안하다." 네가 이렇게 해서 빨리 그것을 처리하지. 그랜트를 계속 잡고 있으면서 망쳐버리면 안 돼. 망쳐버리면 무슨 일이 있냐면 다음 그랜트 기회가 없어요. 망쳐버리면 걔한테 그 기간에도 돈 받을 생각 말아야 돼. 특히 큰 기간에서. 그래서 저희들 한 번 그런 경우가 있어요. NIJ 거 돌려준 적이 있다고. "아 오케이." 그것도 왜 돌려줬냐. 진짜 미친 파트너 때문에 한 번 돌려준 적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인제 그 그랜트를 바라보는 게 다음 슬라이드 한번 넘어가죠. 임 교수님. 그다음에 인제 이게 마인드셋이 대충 이런 것이 어떻다라는 것을 인제 알게 됐으면은 그다음에 인제 그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그 프로포즈를 잘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프로포즈를 내가 들어본 많은 전문가들 진짜 뭐 그런 사람들 중에서 내 프로포즈가 엉망지고 어떤 사람들은 난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다 철저히 준비하고 뭐 여러 번 준비해도 떨어지고. 그래서 잘 썼다고 하는 것이 음 그것이 크게 이게 다 잘 썼다고 보면 돼요. 그때 집어넣은 애들은 어 대부분은 다 잘 썼다. 경쟁자가 특히 뭐 웬만한 연방기관에다가 큰 파운데이션을 하는 것들은 다 좋은 그랜트가 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또 그게 또 다 글을 잘 쓰니까 혁신적으로 써야 돼요. 잘 써서 되는 게 아니고 앰비셔스하고 그다음에 이노베이트하게 어프로치해야 돼요. 안 그러면 못 이겨. 다 날고 기는 놈들이 다 있기 때문에 걔들하고 경쟁하려 그러면은 굉장히 혁신적이고 굉장히 앰비셔스하게 어프로치를 해야 돼요. 근데 너무 지나치게 아이들하게 너무 이상적인 말도 안 되는 그런 걸 하면은 나이브하게 보일 수 있지. 얘 진짜 뭘 모르게 뭔 소리 내가 지금 뭘 알고나 하는 소리냐. 이게 지금 가당치도 않는 소리를 지금 내가 하고 있는데 가당치도 않은 소리들이 이노베이트한 어프로치가 많아요. 앰비셔스 한데 그것이 좀 뭐라 그럴까 너무 가당치 않아 가지고 헛웃음이 나올 정도로 하면은 그거는 너무 안 되지만은 경쟁자가 많으니까 좀 이노베이트하게 어프로치를 할 수 있는 것들은 추천을 해요. 이노베이티브하게 어프로치를 한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 프로포즈를 돋보이게 할 수 있는지. 물론 내용도 좋아야 되지만. 그래서 요즘 나오는 툴도 많이 있어요. 뭐 유튜브 같은 거, 그다음에 뭐 팟캐스트라든가 이런 것들 링크를 달아놓는다고. 왜냐하면 내 경험을 얘기해야 돼요. 내가 생판에 해보지도 않았는데 뭐 이런 거 준비도 안 했는데 했다기보다도 뭐 이런 것도 해보고 이런 뭐 그것이 꼭 이것을 유튜브 링크를 쓰거나 팟캐스트를 넣으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여러 다양한 툴들을 그 안에 집어넣는 것도 나쁜 아이디어는 아니에요. 음. 그래서 아예 거기다 무슨 인베리를 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런 링크들을 만들어 놓고 그럼 리뷰어가 보든 안 보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인제 넣는 것도 한 가지의 예 중에 하나죠. 좀 이렇게 돋보이게 하는 프로포즈. 굉장히 트래디셔널하고 전통적이고 똑같은 프로포저 뭐 이런 것들이 뭐 먹힐 수도 있지만은 제가 얘기했듯이 굉장히 왜 대부분의 그 그랜트들은 잘 쓰니까 그런 걸 생각하고 그다음에 자기 학교에 있는 대부분 이제 대학에 있으니까
그랜트 앞에서하고 친해야 돼요. 그 사람들하고 친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하게끔 만들어줘요. 그건 뭐 어떤 말이냐면 뭐 그 좋은 말 할 수도 있고 뭐 친해지고 가끔 안부 인사를 묻고 대신 실질적으로 만나야 돼. 그게 누구든지 그랜트 앞에서야. 그래서 내가 진짜 그런 일을 하고 있고 나는 이거 이런 데 관심이 있는데 내가 좀 개인적으로 찾아봐도 뭐 그러는데 걔들은 나를 위해서 찾아줄 수도 있어요. 내가 그 연구센터에서 있을 때는 아침마다 맨 처음에 받는 게 걔들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찾는 거죠. 지금 어디에 뭐가 그랜트가 쫙 올라와요. 그리고 우리가 아침마다 하는 게 뭐냐면은 아침에 그 그랜트 오피스에서 한 10개 정도의 가능성, 포텐셜, 나하고 맞는 그런 포텐셜이 있는 것들 준다고요. 그럼 아침마다 스크린하는 게 제일 첫 일이에요. 이거 볼까, 이거 볼까, 이거 볼까, 하나 마음에 드네? 그러면 그걸 가지고 파트너한테 돌리는 거죠. 빨리빨리. 야, 이거 한번 봐봐. 그 시간 오래 안 써요. 이게 이 빨리빨리 하는 사람들은 시간 오래 안 써요. 너 맞아? 오케이. 그러면 다른 분 찾아봐. 볼까? 그러면은 미팅 가질까? 오케이. 30 minutes. 오래도 얘기 안 해. 30 minutes 딱 해서 맞다. 그러면은 뭐 어떻게 그렇게 하는데 그 첫 시달점이 누구냐? 바로 그랜트 오피스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뭐 찾아준다고 찾아보고 내 관심걸 얘기하면은 그리고 그 사람들 답을 정확하게 줘서 고맙다 뭐 그게 그 사람들은 매일같이 해 주진 않아요. 하지만 자기들이 일했으니까. 하지만은 그 한번 이렇게 친해지면은 그런 것들을 이제 보내줄 수도 있으면 그 내일이 적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뭐 굳이 그런 것들 찾을 연방 기관에 있는 것들은 뭐 이렇게 뉴스레터라든가 이렇게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그 프로포즈를 이렇게 다 노티피케이션 걸 다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새로 뜨면 딱딱 이메일이 와요. 뭐 그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은 또 다른 펀딩 소스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랜트 오피스에.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좀 친해지고 그런 것들 구체적으로 요구를 하면 되죠. 그것 좀 보내달라. 그다음에 그 사람들은 또 왜 또 중요하면 또 나중에 그 사람들한테 야 너 그 샘플 있잖아. 학교에서 쓴 샘플들이. 응? 네, 이거 준비하는데 프로포즈를 준비하는데 좋은 샘플들 있잖아. 응? 하나 좀 보여줘서 제가 할 수 있겠느냐. 남한테 달라는 건 이게 영업 비밀이기 때문에 사실 주기가 참 힘들어요. 특히 이제 경쟁자들한테 노출되면은 어느 정도는 다들 알고 있지만은 그 소스라는 것들이 있다고. 어떻게 했다라는 거.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은 경험이 많은 사람은 한 번도 어디 가서 얘기를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남들은 그걸 딱 잡아채면은 자기 것들을 뺏길 수가 있으니까. 근데 자기 그랜트 오피스잖아요. 자기 일이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은 석세스풀하게 했던 것들에 대해서 어 보여줄 수 있다가 안 그러면은 공식적으로 그런 것들을 요청할 수도 있어요, 학교에다가. 그래서 어떤 학교들은 successful example 프로포저를 이렇게 링크를 만들어 놔요. 그래서 자기 학교 패컬티 같은 경우는 들어가서 볼 수 있게끔 여러 종류인데 다. 인제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인제 젊은 우리 교수분들한테 제가 권하는 건 뭐냐면은 내가 그 프로포즈를 만들었잖아요. 그 파트를 만들어서 '내가 저 사람들 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버려야 돼. 처음에 내가 그랜트를 제대로 받아보지도 못하고 큰 경험이 없으면은 '내가 다 한다.'는 생각을 해요. '내가 다 한다. 내가 다.' 그리고 그것을 리뷰를 받고 그래야지 내가 나한테 누가 갑자기 와 가지고 "야 이거 해 보자." 그러면 나도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그랜트가 서너 개 지금 준비 막 하고 있는데 뭐 정신이 없는데 얘가 갑자기 와서 나가 일하자 그러면서 뭘 갖고 왔는데 뭐 준비도 안 돼. 그럼 나는 100% 노라고. 그거 안 한다고. 지금 경험이 많은 사람이고 뭐 이런 그런 사람들은 준비가 돼 있고 나한테 상담을 하고 뭐 "같이 하자." 뭐 제안을 해 가지고 보고 그럼 내가 도와줄 겸 아니면 또 관심이 있게끔 내가 유도를 하면은 하는 거지. 준비도 안 됐으면서 같이 하자 그래서 "야 뭐 음 니도 뭐 이것도 코피아 중에 한 명이니까 어느 정도 이걸 준비해라."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사람들은 100%안 해요. 그 사람들한테는 주로 인제 리뷰를 맡기면서 "준비를 해 가지고 참여해 달라." 그럼 더 정성 들여서 하지. 이미 다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리뷰하고 그 사람들이 또 주는 코멘트들이 있다고. 프로포저를 잘 쓰는 사람들은 뭐 대부분 뭐 다들 여기 똑같은 말인데도 완전히 다 바꿔 놔. 내가 딱 봐도 "Oh my, it's beautiful."
똑같은 말인데도 다른 거 별로 없어. 그래서 그 매직 터치라 그러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다 누구냐면 이게 그 리뷰하는 사람들이에요. 몇 마디 안 하는데 탁탁 바꿔 놓는 게 있어요. 그 몇 개 그게 참 어 저로서도 참 저도 많이 배우려고 그러는데 굉장히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은 디테일이 강해요. 디테일이 강하고 정확하게 그러니까 그쪽에서 원하는 마음을 읽어내는 거예요. 그랜드 프로포즈를. 그다음에 어디에 중요점을 줘야 되는지 잘 알고 있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니어 멤버들한테 같은 학교에 있는 시니어 멤버들한테 리뷰를 받거나 내가 해뒀던 것을 같이 하자라는 그 RFP가 있으면은 같이 초대를 하는 거는 주니어 패커티스 할 때는 엄청나게 좋은 이유 중에 뭐냐면 설사 안 됐다고 하더라도 시니어들 패컬티가 내가 뭐 도움을 줬다라는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 주니어들한테. 뭐 내가 이게 이런 게 그 사람들한테 중요하다고. 특히 테뉴를 안 받은 분들한테는 그게 중요해요. 그 사람들하고 그런 관계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내가 당신하고 뭐 일을 같이 하고 싶습니다. 당신 이거 좀 봐주시겠습니까? 라는 그런 접근은 그 사람들로 하여금 기분 좋게 만드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나한테 이걸 한번 해 보세요. 그것도 뭐 나부터 뭘 처음부터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리뷰만 해 달라 그러고 "나랑 같이 일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래서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 꼭 리뷰를 받아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 버젯이 중요해요. 이게 실패 보통 그랜트를 한두 번 받아보고 그다음에 끝까지 못하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실패하는 게 버젯이에요. 버젯은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똑같은 실수를 많이 하는데 하여튼 굉장히 헤데익한 게 버젯이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돈을 받고 나서 탈이 없으려 그러면은 처음부터 그 버젯을 정확하게 그냥 굉장히 스페시픽하게 만들어 놓으면은 버젯 아피스 그 파이낸스 아피스 이 돈이 학교로 오는 경우에 그 사람들이 일하기가 쉬워요. 어성중하게 만들어 놓으면 양쪽 다 힘들어. 돈이 50만 불을 갖고 왔는데 50만 불 뭐 52만 4,827 원이에요. 그게 딱 안 떨어져. 돈이. 돈이 쓰다 보면 안 떨어져요. 그 항상 문제가 있어요. 물론 또 거기 또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그 어카운팅 그런 그게 있는데 이게 돈이 뭐 항상 맞아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원하는 대로 또 집행도 안 돼. 특히 팬데믹 때문에 또 우리 많이 바꿨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랜트 같은 그 액티비티를. 그러면은 거기에 또 따르는 돈도 더 아끼고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요. 어쨌든지 간에 내가 어 프로포절 안에 스페시픽하게 잘 그 버젯 아이템을 잘 만들어 놓으면은 리뷰어들은 얘가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너무 웅뚱그려 가지고 뭐 이렇게 뭐 하는데 뭐 20%뭐 하는데 10% 이렇게 하는 것보다 자세하게 스페시픽하게 이렇게 돼 있으면은 더 좋아한다고요. 그다음에 인제 뭐 거의 인제 1 시간 됐는데 이제 그만 얘기할래요. 근데 하나 더 다른 사이트 워드 워드 그 다큐멘터 그것 좀 그 올려주세요, 임 교수님. 그리고 인제 뭐 서로 얘기를 한번 나눠 봅시다. 제가 인제 얘기했던 거. 음. 이게 지금 뭐냐면은 음 하나는 그 스탑 스쿨 바이올런스 액트예요. 2018 년도에 통과된 거죠. 음. 다른 하나는 코비드 19 헤이트 크라임이에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이걸 왜 하냐면은 이 돈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돈이 그냥 막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연방 정부에서 돈이 책정이 되고 탁탁탁 움직이는 거는 법안에 의해서 그러니까 법안은 굉장히 중요해요. enactment 하는 그 프로세스를 잘 받아야 돼요. 그 코비드 19 헤이트 크라임 액트 제가 지금 관심을 갖는 거는 뭐냐면 이게 지금 어떻게 갈 건지 요거와 관련돼 있는 법안이 RFP가 떴어요. 근데 그게 다른 것들이 계속 떠. 근데 왜 어떻게 이 법안을 봐야 되는지. 그다음에 지금 다른 법안도 몇 개가 있는데 그 법안에
내가 NI에서 돈을 막 그냥 100만 불, 200만 불, 3천만 불 막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걔들도 기관이기 때문에 예산이라는 게 있어요. 그 예산이 어디서 오느냐? 바로 국회 예산에서 오는 거예요. 모든 정부기관들은. 뭐 NSF건 뭐 NIJ건 BJ건 뭐 OJJP건 하여튼 누구든 다 마찬가지예요. 걔들은 다 DOJ에 있는 큰 버젯 안에 또 스페시픽하게 되어 있는 그 버젯. 근데 그 버젯은 다 어디에 정확하게 명료가 되어 있느냐. 국회 예산, 미국 정부 예산은 다 어디서 통하게 되어 있냐면은 국회 법에 따라서 딱 그렇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그 지금 그 스탑 스쿨 바이런스 그 액트 딱 보면 제가 옐로우 하이라이트 딱 보면은 매년 2019년부터 2028년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한 10년 단위죠. 그때 계속 이어질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매년 75 밀리언, 75 밀리언은 무조건 책정이 되게 돼 있어요. 뭘로? 그랜트로 책정돼 있대요. 그게 딱 여기 적혀져 있는 거예요. 법으로 명문화돼 있어요. 매번 75 million must be assigned for each fiscal year. 매년 2028년까지 for the grant. 근데 어떤 그랜트로 해야 되느냐? 거기 보면 evidence based school safety program. 거기는 트레이닝 하는 게 있고 to prevent school violence. 뭐 디벨롭 하는 게 있어요. 어너니머스하게 이제 스쿨 뭐 팁 같은 거, 그 밸런스, 뭐 불링이라든가 팁 같은 거 시스템 하는 거, 스쿨 그 threat assessment 툴 같은 거, 그다음에 뭐그 스쿨 오피서들 뭐 이런 거 트레이닝 하는 거 다 읽어보세요. 여기 딱 보면은 그거를 가지고 다시 NIJ 거 하든가 BJ 거 항상 딱 돼 있어요. NIJ 거 딱 시작을 해요. NIJ에서 어느 정도 연구가 돼 있으면은 이게 이제 학생들하고 관련돼 있으니까 이 스쿨 이거는 NIJ가 2019년서부터 갑자기 스쿨 바이런스에 대해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나왔다면 이걸 준비를 못한 사람들은 뭐 돈이 몇 개가 많이 생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전문적으로 반만 이거 아까 얘기했던 그 전문적인 그 연구기관들은 로비하는 사람도 있고 이것을 누가 만드느냐? 그냥 아무거나 국회의원들이 그냥 이 법을 이 정도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 정말 큰 컨설팅 그룹은 they are the ones who creating national agenda. 그 사람들이 이 법안을 만들게끔 도와줘요. 초기부터.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은 우리의 영역을 벗어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대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하는 요 enactment 그것을 잘 주시를 하면은 떡고물이 어디에서 떨어지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75 밀리언을 한 사람한테 물려준다는 그 그랜트로 대부분 2.5 밀리언, 3.1 밀리언, 뭐 웨스트헤드 같은 기관에서 이거 따는 것을 1년에 75 밀리언 중에서 거의 뭐 10%를 가져간다고. 7 밀리언 to 8 밀리언. 그게 여러 개죠. 그랜트가 여러 개. 그리고 이제 그게 또 뭐 학교 관련된 폭력이니까 OJJP로 또 넘어가고. 뭐 그다음에 이제 경찰도 훈련시키고 뭐 스쿨 뭐 세이프티 앞에서 훈련시켜야 되니까 또 BJ로 넘어가. 기관들마다 하는 역할이 조금씩 다르니까. 그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하는데 이 법안들을 제가 예의주시 내가 하는 일에 관심 있다 그러면 그 법안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그 법안 안에 그랜트와 관련된 것이 확인을 해봐야 돼요. 안 그러면 왜 나가 관심 있는 건 돈이 안 나오는 거지. 돈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돈이 없어. 예산이 다 책정된 게 있으니까 내가 관심 있는 건 왜 돈이 없을까? 그렇게 맨날 아무리 그것이 좋은 아이디어고 해도 돈을 주고 싶어도 돈이 예산이 책정이 안 되면 돈을 줄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프라이빗 섹터도 거의 비슷해요. 프라이빗 섹터도 물론 각 그 파운데이션마다 자기들 그 프린시플이 있고 뭐 기존의 그 그랜트 메이킹 하는 게 있지만은 그것도 잘 보면은 패턴들이 있다고요. 어떻게 그랜트 메이킹 하는지. 그래서 전년도에 받았던 사람들, 제가 몇 년 동안 받았던 사람들을 모니터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NSF도 마찬가지고. 근데 제가 그 두 번째 그 코비드 19 그 헤이 크라임 액트는 제가 일부러 뽑은 이유는 우리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뽑은 거예요. 이거는 무슨 큰 일이 있거나 뭐 이랬을 때 그 법안들이 이제 통과돼서 이것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이제 통과된 거죠. 작년에 대통령법이 국회에서 이제 완전히 입법화된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이런 문구들이 있어요. 문구들. 그리고 그랜트에 관련된 것도 있다고요. 이걸 어 이 지금 제가 여기에 갖다 놓은 거는 그 추린 거죠. 지금 법안 중에서. 법안이 굉장히 길잖아요. 근데 이제 그 뭐라 그래야 그 그랜트에 관련된 것만 이제 뽑은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헤이트 크라임 그 자체 뭐 굉장히 많은데 그 안에 그랜트에 관련 있는 것만 제가 이제 몇 개 뽑은 거예요. 그 그랜트 안에는 뭐냐면은 그 어 그 policy 같은 거 리포팅한 헤이트 크라임 리포팅 그다음에 스탠다이즈 시스템 디벨로퍼 하는 거. 그다음에 어떤 그런 헤이트 크라임 유닛을 만든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커뮤니티하고 이제 관계를 갖는 이런 그 문구가 있다고요. 이런 문구들을 잘 보고 난 뒤에 '아 이게 과연 어떻게 집행될까?' 하고 궁금하시면은 그다음에 뭘 봐야 되냐면은 이번에 나온 NIJ 걸 보면 되는 거야. NIJ 그랜트. 여기하고 얼마나 매칭이 많이 돼요. I guarantee you, you will find a lot of things. That is exactly what this law says. 그러니까 NIJ도 지들 마음대로 에이 그냥 뭘 한번 만들어 볼 거가 아니라 NIJ는 무슨 역할을 해야 되냐면은 내가 앞에 있었잖아요. 그럼 이것도 시스템에 탁탁 돼 있어서 여기에 법안에 보면은 어 어터니 제너럴이 국회 청문회식으로 리포트하게 돼 있다고요. 여기 이거 법안인지 하여튼 이게 지금 이 법이 시행됐고 이게 리포트하면 그러면 그 리포트를 하게 되니까 애뉴얼 리포트를 하려고 그러면은 여기에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으니까 요거하고 관련돼 있는 것들을 나중에 어터니 제너럴이 뭐 페이퍼로 국회에 제출을 하든 어쨌든 제출해야지 자기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면은 일사불란하게 그 밑에 있는 부서들은 뭘 하느냐. RFP를 막 던지는 거죠. 예산 받은 거에서. 국회에 이렇게 내서 책정돼 있으니까 야 뭐 뭐 팔러시 디벨로퍼 하라 그런다. 뭐 무슨 그 스탠다이즈 리포팅 시스템을 거기에 관련돼 있는 RFP를 릴리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이제 그럼 이제 그거를 실행하면은 거기에 나온 결과물들을 추출해 가지고 보고서를 해서 국회에 보내는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해야지 돈줄이 어디서 나오는지. 돈이 아무리 내가 이게 안 나 이렇게 해도 소용이 없어. 돈이 책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은 스쿨 세이프티 같은 건 앞으로 10 년, 28 년까지 돈이 있어요. 그 뒤엔 돈이 있겠어요, 없을 거예요. 법안이 연장되거나 그때 뭐 다른 일이 없는 상황에는 이 예산은 없어진다고. 그때 이슈화 돼서 또 다른 데로 가겠지. 지금 헤이 크라임에 관련돼 있는 법안에 지금 그랜트 이게 문구가 있고 돈은 인제 예산이 백정되겠지만 이게 언제까지 뭐 끝도 한도 없이 국회 예산이 계속 배정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 되면 없어져요. 그것이 또 이슈화가 안 되면은. 다른 게 있어야 그쪽으로 예산이 좀 배정되는 거죠. 그래서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은 이걸 알면은 이게 우리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니까 우리한테 돈을 먹을 확률이 더 크다라는 거죠. 이게 코비드 19이 말이 코비드 19 헤이트 크라임이지만 이건 에이전트 크라임이에요. 에이전트 헤이트 크라임이라고. 여기다 에이전트 헤이트 크라임을 못 썼기 때문에 왜냐면은 블랙 헤이트 크라임이라는 법안은 없어. 거기서 에이전트 헤이트 크라임이라는 법안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말을 그냥 코비드 19로 바꾸는 거예요. 하지만 그 자체는 에이전트 헤이트 크라임이에요. 그래서 에이전트 헤이트 크라임이니까 뭐예요? 제가 보기에는 떡국물 떨어질 게 많다는 거죠. 뭐 항상 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되지는 않지만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은 돈을 좀 준비 좀 했으면은 그다음에 인제 이거를 그래서 제가 법안을 예의주시해야 된다. 이게 작년에 통과된 법이잖아요. 그전에는 한 6 개월 아는 사람들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한 몇 번 아는 사람들한테 했을 거예요. "나 그거 준비 중이다." 왜냐하면 저는 이 법안을 작년부터 보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나올 건지. 물론 최종 RFP가 나와야지 알지만. 그래서 저는 작년부터 그런 얘기를 몇 번 했었고 이것을 하려 그러면 내가 작년부터 준비했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오케이. 난 이거 하겠다. 영국 이거 하겠다." 그러면 돈 줄 것 같아요? 안 줘. 그래서 레고워크가 중요한 거예요. 준비되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작년부터 준비해 있어야지 오래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생판 안 하겠다. 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걸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은 확률이 줄어들지만은
내가 작년에 뭐 이 일이 있어 가지고 무슨 뭐 커뮤니티에서 무슨 이런 서베이를 했고 뭘 이렇게 레고 그 조그만 것들 해 놓으면은 그게 그 축적된 경험과 그래도 이것을 준비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요. 코비드 19 이거를 글쎄 뭐 헤이 크라임을 했던 사람도 덤벼들긴 덤벼들겠지만은 에이전 중에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준비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관심은 많지만은. 그래서 인제 여러분들이 이게 코비드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이 법안하고 관련돼 있는 예산은 아마, 그리고 또 요즘도 또 에이전 관련돼 있는 그 헤이트 크라임이 계속 그렇게 많이 뭐라 그러나 더 분출이 많이 되고 있으니까 이게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관심이 많고. 그래서 그리고 또 이거와 관련돼 있는 것은 사실 지금 몇 분들하고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관심이 있었고.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얘기들, 제가 아는 것들이죠. 그 돈을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어 돈을 못 받는다고 해서 실망할 것도 아닌 것 같아요. 특히 돈을 받아보지 않았던 분들은 지금 이런 시기 때 경험 삼아서 피드백을 받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내가 했던 것들 좀 보고 돈 왜 못 받았을까 자책하기보다 뭐 그거 실망도 많이 되지만은 초반에 못 받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워낙 뭐 큰 사람 그런 전문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염두에 두고 뭐 하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뭐 이상해요. 제가 나누고 싶은 게 뭐 그렇게 많지는 않고 요 정도 제 경험을 좀 나눴습니다. 예. 네, 교수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됐고요. 저도 여러 번 준비를 했는데 실패한 경험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궁금한 점도 되게 많았는데 제가 그전에는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을 교수님께서 이번에 말씀해 주셔서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됐고요. 다른 거는 지금 저희들 주니어 패컬티도 있고 이제 테니어 들어가서 이제 조금 더 리서치 역량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랜트를 생각해 보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게 참 아시겠지만 저 테뉴어 트랙이나 테뉴어 받은 교수들 음. 같은 경우에는 밸런스를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랜트 같은 경우는 집어넣었다가 안 되면 그걸로 끝이지 뭐 어떻게 카운트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음. 대신에 이제 도와주는 거는 체어가 그 디파트먼트 애뉴얼 리포트 할 때 우리 과에서 음. 이만큼 뭐 시도는 했다, 막 이만큼의 그랜트를 시도했다, 뭐 이런 거에 대한 맞아요. 도움이 조금 음. 되지만 음. 저희한테는 개인적으로는 저희 이제 프로모션이나 이런 거 할 때는 별로 도움이 안 거든요. 그냥 CV에 한 줄 정도 집어넣는 거라서 이게 맞아요. 리스크가 굉장히 큰 부분이라서 저희과 맞아요. 교수도 이게 딱 결정을 해요. 내가 그랜트 시킹을 할 건지 아니면 난 그냥 페이퍼 프로덕티브만 글쎄. 증가시켜서 할 건지 딱 정해 놓고 아예 음. 그랜트는 생각도 안 하는 사람도 있고 페이퍼를 열심히 쓴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음. 이제 리서치를 한 사람 입장에서 저도 마찬가지로 소정에 조금 그랜트 이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계속 음. 하는데 이게 또 이게 하기가 너무 어렵거든 솔직히. 예예. 말씀하셨듯이 드림팀을 구성을 하더라도 안 되는 그 핵심 요소가 있고 너무 좋은데 왜라는 의문을 계속 품기를 시작을 하고 교수님께서 경험하셨을 때 이제 테니어 트랙에 있는 교수들이 어떤 식으로 밸런스를 맞추는지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본인의 흥미 하지만 그래도 이제 왜 한 번쯤은 나도 그랜트 연방에서 있는 그랜트나 아니면 프라이빗 음. 파운데이션에 있는 그랜트를 한 번쯤 받아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음. 어떤 음. 식으로 준비를 하는 게 좋은지 말씀을 좀 조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그래요. 실패를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주변을 본 사람들 중에서는 어떤 경우가 많냐면은 별거 한 게 없는데 되게 잘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랄까 자기 실패도 굉장히 잘 이렇게 뭐랄까 이 포장. 그렇죠. 슈거코링을 뭐 슈거코링은 아니고 그냥 뭐랄까 좀 더 음 스토리텔링을 잘한다 그럴까? 똑같은 일을 했는데도 그렇게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테뉴어 패키지 준비할 때 무슨 것을 했는데 어떻게 안 됐다. 그리고 이게 왜 안 됐는지에 대해서 같은 예전에 제가
그 박사 과정에 있을 때 란 크락, 그러니까 도널드 크락이라는 그분이 그 레셔널 초이스 그분이 그때 옛날 학장이었어요. 그 와커스 때. 그분이 뭐라고 했었나 그러면은 학생들 그 박사 과정에 다 모아놓고 다른 건 다 잊어먹는데 그 딱 한 가지 니들 중에서 딱 5% 정도만 박사학위를 받고 난 뒤에 그 액티브하게 그 스칼러리 활동을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무슨 소리야. 그때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트레인을 받는 그 자체가 뭐 그랜트를 따고 이런 게 했는데 지금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대부분 그 사람들은 특히 이제 그 테뉴어를 받은 분들은 그랜트 때문에 저도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는 그만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대목에 있어서는 또 어느 한순간에 내가 밤을 새서라도 이렇게 만드는 그 과정이 나를 즐겁게 할 때가 익사이팅하게 할 때가 있거든요. 이제 그것 때문에 하지만은 결국은 내가 이 하는 일에 이거 지금 실패한 것 때문에 또 걱정스럽고 시간 배분을 잘 못해서 차라리 그 논문을 쓸까 이런 걱정보다는 논문을 실패를 하더라도 이게 그 논문에 연결될 가능성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어필하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은 테뉴어는 진짜 그 안에 있는 시니어 테뉴어 된 사람들 그 사람들 많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잘 어필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랜트가 꼭 있어야 된다.'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랜트가 했는데 실패했다고 해서 그것이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내가 특히 그 시니어 멤버들을 같이 이렇게 합류시키는 건 뭐냐면 자기도 같이 거기 있었잖아요. 같이 실패했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은 그 주니어 패커트를 자기들 같이 일했기 때문에 더 잘 알고 보호해 줄 이게 가장 중요해요. 저 사람이 나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내가 얘기를 안 하면 어떻게 알겠어요. 아무도 몰라. 내가 독심술에 있지 않은 이상은. 그래서 시니어한테 리뷰를 받으라는 게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여러분 더 잘할 수가 있고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지원을 해줄 거예요. 나한테 부탁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에 빛이 있다고. 내가 쟤를 좀 어떻게 가이드를 해주고 싶고 왜냐면 내가 가이드를 요청했고 도와달라는 것보다도 일하고 같이 싶다라는 그런 제스처를 취했기 때문에 웬만한 미국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아마 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랜트를 따고 안 따고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초기에 그랜트를 제가 박사학위 했을 때 처음 돈 맛을 봤었어요. 박사학위 때 처음으로 클레이먼 패밀리 파운데이션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박사 논문을 지원하는 프라이빗 파운데이션이었는데 25,000불 줬었다고요. 그때 박사 논문 데이터 컬렉트 마치라는 거. 근데 우연찮게 그걸 처음에 인제 그걸 받은 거예요. 뭐 잘나서 받은 게 아니라 있는 팀 중에 같은 박사과정에 고 있는 중에서 뭐 돌아가면서 하나씩 받은 것 같아요. 제가 매년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래서 운 좋게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아마 쪼끔 눈을 떴던 것 같아요, 돈 받는 거에 대해서. 그런 다음에 인제 또 운이 좋아서 내가 받았기보다도 남이 받은 것을 합류하게 됐고 또 배우게 됐고 그래서 '운이 좀 따라야 된다.'라는 말은 그런 얘기예요. 내가 실패를 했잖아요. 내가 초대를 해서 내가 근데 시니어 멤버 중에서 그랜트를 따본 사람들 있잖아요. 음. 그런 사람은 실패를 했다. 내가 니한테 가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와서 나한테 접근했는데 실패를 했잖아요. 그럼 자기가 그랜트 기회가 있잖아요. 그럼 준다고요. "같이 할래?" 그래서 내 그것을 이렇게 영역을 넓혀야지 그다음에 큰 걸 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작은 것들을 자꾸 먹어야 돼요. 조그마한 것들. 그게 5,000 불이건 뭐 10,000 불이건 조그만 것들 계속 먹으면서 캐파시티를 키워야 된다고요. 그리고 레그웍이라고 그런다고. 조그만 것들 3,000 불, 5,000 불, 뭐 10,000 불 이런 것들은. 그래서 처음에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은 조그만 거 하지 마세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50,000 불짜리 하든 500,000 불짜리 하든 500만 원짜리 하든 하는 건 거의 비슷해요. 똑같은 연구 방법 쓰고 똑같은 물론 스케일은 조금 더 커질 수 있지만은 크게 달라지는 거 없다고.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기약하는 거 그게 똑같다."라고 인제 그런 얘기를 해요. 뭐 답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답을 음.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 뭐 질문 있으면은 또. 네. 질문 있으시면 좀 자유롭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
웹캠을 오프해 놓고 계셔서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예 저도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데 다른 분들도 궁금하신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경험을 써 보셨고 그다음에 경험을 해 보셨던 네네네네. 분들이 예, 많이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계시니까 네네. 네 다른 분은 어떻게 말씀을 좀 생각하고 공유해 계신지. 주시면 너무 좋을 것 음. 같습니다. 저도 좀 어, 예, 저 말씀하세요. 질문 있습니다. 네네. 네, 오랜만에 이거 뵙습니다. 예, 이 교수님 잘 계시죠? 네, 누가 잘하고 있습니다. 아빠 최고 아빠 되는 게 제일 중요해. 돈 그랬다는 것보다는 내가 보기에는 네, 아빠 좋은 아빠 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은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굿. 네, 저 뭐 다름이 아니라 네. 저도 사실 그랜트를 요 학교 와가지고 한 3번 정도 써봤는데 아까 이명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뭐 받지도 못했을 뿐더러 그걸 막 많이 쳐지지도 않거든요. 근데 네, 네. 사실 제 경험상 노력 대비 그 돌아오는 게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뭐 되게 시간 맞아요. 투자를 많이 했고 옛날에 음. 최경식 교수님하고도 약간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최 음. 교수님이 그 얘기를 아까 말씀하신 그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신분 때문에 조금 맞아요. 걸릴 거다. 제가 그래갖고 NIJ에도 한번 넣어보고 네, 그다음에 네, 네. 그 오피스 오브 커뮤니티 폴리싱 서비스 거기도 네. 넣었었는데 네. 다 사실 안 됐어요. 안 됐는데 저는 네. 뭐 이렇게 팀 좋은 분들하고 구성해가지고 하긴 음.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드는 생각이 뭐 지금 신분도 그렇고 음. 이거를 내가 과연 하는 게 맞는 것인가? 제가 한 3년, 4년에 네. 걸쳐서 해보고 나고 네. 성과도 네. 없었고 네, 시간도 네. 그 정도로 썼는데도 사실 그 시간에 연구를 좀 다른 걸 더해서 논문을 썼으면 더 나을 뻔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 주니어 패컬티들한테 어떤 식으로 조언을 좀 해주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도를 하는 그랜트를 하지 마세요. 주니어 때는. 무조건 큰 뭐 그러니까 시니어든가 그 받아보는 그 사람들 달라붙어야 돼. 그게 그 물론 대부분은 그렇게 하겠죠. 근데 하는데 처음에는 그 조그만 그랜트 있잖아요. 그 내가 했던 그 클레이먼 패밀리 파운데이션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조그만 파운데이션은 개인들한테 줘요. 그건 개인들한테 있는 거니까. 이 지금은 펠로우십이지 그런 것들은. 근데 이 그랜트 말 그대로 그랜트 메이킹 하는 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기관들이잖아요. 기관들은 이것을 잘 성공적으로 그랜트를 매니징할 그런 자기들 그런 그 뭐라 그럴까 그 골이 있다고 매년 이걸 어떻게 해가지고 돈 총 예산을 왜냐면 자기들도 돈을 못 받을 수가 있거든. 예산이 잘릴 수가 있어요. 예산이 잘리면 뭐냐면은 프로그램 앞에서도 밥줄이 잘리는 거야. 내가 그랜트 앞에 있었을 때 나는 내 돈만 생각하지 않아요. 내 밑에 있는 직원들 쟤들 거 다 먹여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항상 가지고 압박감이 굉장히 많은 거지. 그 기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이 이것을 잘 해야지. 또 걔들이 거기서 잘 해야지 또 다른 데도 간다고. 내가 성공적으로 그랜트를 잘 운영했고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프라이빗 가면은 돈을 더 많이 받잖아요. 프라이빗 펀드에 가면. 이게 자기들도 다 자기들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 교수님 논문이 아니 그 프로포절이 나쁘거나 이래서 그런 게 아니고 가장 그게 있잖아.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이 경험이 많은 사람들한테 주면은 좀 안심이 돼요. 왜냐면은 해본 사람들은 저도 요즘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안 해도 되지만은 반드시 해내요. 이게 뭐라 그럴까 밤을 새서도 해내. 그걸 못 해내면 안 된다라는 이 내 자존심이라 그럴까 뭐라고 표현할지 잘 모르겠는데 이 안에 뭐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알아요. 이 프로그램 오피서들. 얘들한테 맡겨놓으면은 얘들은 무슨 수를 써서든 만들어내요. 그게 굉장히 프로페셔널해집니다. 그것 때문에 글을 잘 못 써도 이게 좀 덜 이노베이트하고 덜 해도 리뷰가 얘게 더 좋아도 최종 데스크에 오면은 프로그램 오피서들이 최종 결정해가지고 올리는 거거든요. 아무리 리뷰 스코어가 얘가 더 높아도 얘가 내가 잘 알고 얘가 해낼 것 같으면 얘한테 주는 거죠. 얘 모르는 사람보다는 아는 사람한테 주는 게 더 맞는 것 같죠. 그렇지만은
젊은 스칼라들이 제가 또 젊은 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은 거는 NIJ 이런 데 하지 말고 NSF 커서 하세요. NSF의 그 early career 그런 것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랜트들이. 그거를 적극적으로 추천할게요. 그거는 개인적으로 그 주니어 백커터에 딱 이렇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걸 받으면은 뭐라 그럴까 어느 정도 좀 인정받는다. NSF 그걸 받은 사람들은 나중에 대부분 다 잘 만들어요. 그랜트를 잘 만든다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접근해서 그 다음에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학교 그랜트 앞에서 있잖아요. 거기다 자꾸 연락을 해보고 그러면 걔들도 이런 것들을 찾아갖고 준다고요. 주니어 패커티들이 할 수 있는 그랜트. 자기들은 그랜트 좀 아무리 무슨 뭐 티칭 학교라고 하더라도 그랜트를 이렇게 몇 번 받아본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선별해서 골라줄 그럴 수도 있어요. 뭐 그렇게 제가 조언을 좀 드리고 싶은데 3번 떨어진 거 가지고는 뭐 나 진짜 글쎄 한 지금 100번도 넘었어가지고 겨우 10 몇 개 받은 거예요. 아직도 멀었어. 더 떨어져 봐야지. 예, 저도 강력히 추천하는 게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런 것들에서 제대로 잘 몰랐다가 이제 지금 현재 있는 학교로 오면서 이제 그랜트를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많이 배웠던 부분이에요. 솔직히 NSF 커리어 그랜트라는 거를 전혀 듣지도 알지도 못했고 왜냐면 그쪽 메디컬 쪽이나 퍼블릭 헬스 쪽에서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저희 소셜 사이언스 쪽은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 왔는데 칼리지 자체에서 주니어 패컬티들한테 그 트레이닝을 시켜요. 커리어 그랜트를 어플라이하는 네. 그 그 좋은 세메스터 학교네. 동안 네, 세메스터 동안 집중 트레이닝을 해줘. 이미 음, 받았던 음, 어워드들이 나와서 바로 음, 트레이닝을 해주면서 그 친구들이 받을 수 있게끔 맞아요. 노하우를 전수해 준다는 말이죠. 그게 그러니까 맞아요. 예, 예. 네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주니어 패컬티만 되는 거예요. 그 커리어 그랜트는 그 음, I01 이 그랜트를 받기 시작하면 지로 2, 지로 3까지 갈 수 있는 게 맞아요.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음, 타겟을 한다 그러면 저도 이제 주니어 때 뭣도 모르고 NIJ만 계속 했다가 뭐 제 스테러스도 있고 그래서 안 되는 경우 굉장히 많은데 여기 와서 배운 건 해볼라 하니까 이미 저 상태는 주니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음, 지금 강조를 하고 싶은 그거를 타겟으로 하고 그 음, 포맷으로 맞춰서 작은 그랜트 받으면서 하면 계속 이제 진행될 수 있는 게 많아서 맞아요. 저희가 이제 여기다 보니까 NIJ, DOJ만 쳐다보고 있잖아요. 근데 음. 그거 아니고 맞아요. NSF에서 개인 한 돈을 받는 단계씩 게, 예. 개인 돈을 받는 그런 조그만 돈을 받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5만 불, 그러니까 2만 5천 불에 5만 원짜리 이렇게 받아준 게 그게 제일 처음에 받은 돈이에요. 제가 박사과정에 있을 때 그 크레이먼 패밀리 파운데이션이. 근데 그런 것들이 그게 또 제가 이제 다른 분들한테 못 봤던 이게 한 번 받잖아요. 그러면은 계속 받을 수 있어요. 이 꼬리를 이게 첫 번째 몇 번 받는 게 중요해. 그래서 우리 흔히 얘기하는 게 뭐냐면 물 들어올 때 노조라는 얘기를 내가 많이 하거든요. 후배들 교수한테. 그거 몇 년 또 쉬었다가 내가 뭐 받았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못 받아. 이게 한 번 딱 몇 번 물리기 시작했을 때 그때 계속 받아내야 돼요. 자기가 지금 그것에 그게 전문성이 있고 아니면 그것도 무한정 받는 게 아니에요. 그 법안이 통과됐고 이게 잘 물려져 있으면은 받을 수 있는 거지. 어느 정도에서 예산이 없으면 그것도 다 날아간다고. 내가 아무리 뭐 학교 폭력에 관심이 있어도 2029년 뒤에는 그 돈이 없으면은 내가 아무리 뭘 하고 싶어도 돈이 없으면 못 받아내. 그럼 뭐 프라이빗이나 딴 데 가서 돈을 찾아가지고 연구를 계속 해야 되는 거지. 그렇듯이 그 프라이빗 파운데이션 아니면은 뭐 아까 얘기했던 그 NSF 그 Early Career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조그만 것들을. 그런 것들을 찾기를 저는 추천을 드려요. 그걸 한번 받아놓으면은 내가 이제 경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받은 사람들이 초대를 할 때가 있어요. 야, 너 뭐 했지? 그때 뭐 했니? 그래서 저도 그 2번째 그랜트, 3번째 그랜트는 그렇게 한 거거든요. 야, 너 뭐 한 거 뭐 있어? 한번 해봐. 그래서 이제 그 다른 분들이 받은 것을 들어가 가지고 뭐 통계 좀 하고 뭐 이렇게 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커리어를 쌓은 거죠. 그리고 나서 한 3번 정도 받으면 그 다음부터 내 것을 할 수가 있어요. 내 것을 하면은 얘가 이제 3번 정도 받아보고 그랜트 아까 얘기했지만 그랜트를 매니징하는 게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미 스트레스를 받아보고 익숙해진 사람한테 주기를 선호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애들은 늘 있어요. 그랜트가 2년 동안에 아무 일 없이 정말 everything is so in order and smooth. I never heard about it.
언제나 문제가 있어요. 파트너한테 문제가 있든 학교에 문제가 있든 뭐 나 스스로한테 문제가 있든 뭐 가정상 항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을 거치고 나서 얘가 3개 정도는 해냈다. 그러면 내가 프로그램 앞에서는 항상 내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고 돈을 주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정도면은 뭐 요 정도의 돈, 큰 돈 안 주지. 3번 했다고 해서 갑자기 1년짜리 주진 않는다고. 요 정도면 뭐 한 20만 원짜리 한번 해 보면 되겠네. 뭐 이 정도? 뭐 그렇게. 예. 근데 다른 다른 분들은 분들도 공유해 주세요. 최경식 교수님 할 말 많으실 것 같으신데. 그래 우리 최경식 교수님 할 말 네. 많지 요즘에. 요 최경식 교수님이 요즘에 가장 물이 많이 오르고 있는 교수님 중에 한 분이세요. 최 교수님 한참 지금 뭐 그랜트 한다고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데. 예. 저는 뭐 이렇게 그 추 교수님한테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요. 그 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팀 구성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팀 구성이 정말 중요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이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제가 그 백그라운드는 범죄학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메꾸기 위해서 이제 팀들은 어떻게 보면 컴퓨터 엔지니어링 이제 이런 분들을 초청을 해요. 거기서 유명하신 분들. 그렇게 이제 팀이 구성이 돼야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테크니컬한 걸 좀 하긴 하지만 이발루에이션이나 아니면 이제 뭐 리걸이나 뭐 팔러시나 이런 식으로 조금 몰아서 제 파트를 쓰고 그리고 이제 엔지니어링은 어떻게 하면 뭐 툴을 만든다든가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요. 저희들이 잘할 수 있는 것들은 어세스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쓸 때 나는 프로그램 어세스먼을 많이 해봤다, 이발루에이션을 많이 해봤다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저희 분야를 좀 부각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경찰들과 일을 많이 해봤다, 트레이닝을 이제 이런 걸 해봤다. 이거 저희들이 맞게끔 좀 땡기는 거죠. 하지만 이제 그 컴포넌트의 그 RFP에 잘 읽어보면은 만약에 툴 만드는 거를 도전을 한다. 그럼 툴 만드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소셜 사이언티스트가 내가 툴 만들겠다 아무리 만들 줄 알아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엑스퍼트가 분명히 들어가야 되고 그 사람은 툴을 정말 많이 만든 사람이라 해야 되고 그랜트를 받아본 경력이 있는 사람. 이제 그렇게 이제 컴바인이 되겠죠. 그 NSF 같은 경우는 그 재밌는 것이 그 인터디스플리너를 워낙 강조를 하다 보니 그게 다 명확하게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소셜 엔지니어링에 적어도 1명, 컴퓨터 사이언스에 적어도 1명, 그리고 소셜 사이언스에서 1명.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만약 사이버 쪽을 생각을 하신다면 테크놀로지나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은 이제 친구들 좀 넓게 사귀셔야지. 우리 이 범죄학 사람들끼리만 모여가지고는 답이 안 나온다는 얘기죠. 특히 NSF 같은 경우는. 그 제가 뭐 조언을 해드릴 수 있는 거는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팀 구성이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그 NSF에서는 제가 이렇게 좀 그 우리 NIJ 쓰는 거랑 많이 틀리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이제 뭐 그랜트 받은 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뭐 학생들 지도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중요하게 여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턴들을 몇 명을 쓰느냐,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큰 점수로 이렇게 반영을 한다고 하니까 뭐 그런 것들도 한번 이렇게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하셨네. 근데 다른 거 이제 주니어 패컬티 입장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교수님들께서 지금 좋은 말씀 하셨는데 솔직히 저의 경험상에도 그렇고 위에 있는 시니어 교수들이 저희 안 부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아이디어도 다 제 거고 제가 이제 메인으로 다 이렇게 하다 보면 대부분이 그러실 거예요. 나 이거에 대해서 꼭 하고 싶고 이러고 팀을 구성을 하더라도 이거는 내 아이디어라고 내가 다 썼는데 이 PI를 딴 사람한테 그냥 건네줄 수 없거든. 그 사람의 크레덴셜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많은 실패에 대한 경험이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이제 그걸 놓지를 못하는 거죠. PI, 코피아이 이런 거. 다른 사람 분한테 코피아를 준다 하더라도 어차피 내가 다 쓰고 내 아이디어인데 이걸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주니어 패컬티 특히나 이제 R1이나 이런 스쿨이 없고 이제 티칭이나 중간 정도 레벨에 있는 학교에서는 이게 그런 시니어 교수들이 저희를 불러주는 경우가 없잖아요. 아무리 이렇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많이들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주니어 패컬티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는 게, 물론 아까도 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개인과 작은 그랜트부터 차곡차곡 쌓아가서 음, 불러줄 음, 수 있는가는 역량을 키워라, 이것도 음, 있지만 음, 그래도 다른 입장에서는 저도 그런 경우 없고 멘토가 없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음, 그러니까 이끌어줄 사람이 없단 말이죠. 아무리 이렇게 해도 음, 내가 다 풀어줘야지 뭔가를 할 수 있고 페이퍼도 같이 그래서 하게 되는 거지. 저쪽에서 나를 불러주는 거는 뭐 이제 조금씩 막 이래서 이러는 거지. 그 주니어였을 때는 그런 것들이 없고 음, 힘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팁이나 그 조언을 해주실 수 있으시면 좀 잠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음, 그 처음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는 모르겠지만은 음, 내가 그 나를 버려야 돼 진짜. 아까워도 버려야 돼. 이 정말 아깝다. 음, 정말 내가 그게 소탐 대시라 그러는데 내가 있는 거 이게 너무 내가 지금 다 해놨고 이거를 자꾸 그다음에 조그만 것에 이거 하다 보면은 사람이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큰 거를 잃는다기보다도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그래서 이제 내가 손해를 많이 본다라는 생각을 들 것만큼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정말 비굴할 정도로 와, 내가 이 정도까지 해야 되나? 이게 뭐 이렇게 해야지 테뉴어 받아. 좀 비굴하지. 근데 사실은 그렇잖아. 뭐 테뉴어 일단 받아야지 뭐 또 그다음에 이제 뭔데 좀 내 나를 내 그래서 그런 거지. 우리 안에 내가 너무 강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내가 손해를 보지만은 나중에 배울 게 많을 때가 있어요. 배울 게. 그거를 노려야 돼. 내가 지금은 정말 손해를 보고 정말 내가 다 하지만은 나중에 그 사람들 일하면서 그게 나쁜 거든 좋은 거든 배울 게 있어. 그 안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접근을 하면은 내가 좀 덜 억울할 거예요. 안 그러면 억울하지. 내가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항상 좋은 결과가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 일단 그 가장 그 주니어 백커트들한테 단기적인 목적은 테뉴어를 받는 거예요. 테뉴어를 받아야 되잖아. 그때까지는 테뉴어 받았다고 말하는 게 있어. 그냥 그 입 딱 닫고 불평만 전혀 하지 말고 항상 열심히 항상 뭐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이 일종의 그냥 과정이죠. 지금 치사하고 비굴하고. 하지만 내가 만약에 진짜 지금 뭐 그 한 지난 한 뭐 한 5, 6년 동안에 그랜트를 막 가지고 올 그 정도 시기 때 내가 그 테니어를 안 받았다. 그럼 나 그런 비교하지 않았죠. 돈 언제든지 갖고 왔어. 언제든지 하는데. 근데 내가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다고. 뭐 아까 얘기했지만 뭐 박사과정 때뭐 프라이빗 파운데이션 받았고 뭐 그다음에 나중에 그 테니어 전에 학교에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가져온 것들을 내가 그 들어가서 이제 한데 그때도 뭐 내가 관심을 보여야 되는 거야. 누가 받았으면은 그랜트를 매니지하는 사람은 알아요. 그랜트가 돈이 있잖아요. 사실 그 돈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나는 지금도 교수들한테 줄 때가 있어요. 들어와라. 너 지금 이거 돈 어느 정도 있으니까 들어와서 이거 뭐 디벨롭하는 게 있는데 네가 좀 해줄래? 그러면 끌어들이는 거야. 어, 배부른 자들은 안 덤벼. 근데 내가 어쩌면 헝그리한 사람들을 찾는 그 중요하거든요. 파트너도 헝그리한 사람을 찾아야 돼. 그래야지 배불러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사람들은 안 한다고. 이거 해야지 되는 그런 동기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경험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끊임없이 하는 게 있어요. 실패를 하든 어쨌든 하든 끊임없이 그것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서 스탑을 해야 되는데 스탑을 못해. 그런 사람들이 가장 이상적인 사람이지만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지만은 억울하지만은 나를 버려야 돼. 그래야지 나중에 떡거물이 떨어져. 특히 그랜트 메이킹은 마찬가지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컷드롯이라 그런다고. 정말 내 목을 그냥 그냥 비정하게 하는 그런 아주 냉정한 세계예요. 어느 날 내가 갑자기 그랜트를 뭐 지금 한테는 그런 얘기해 줄게요. 그랜트를 많이 가지고 왔어요. 그죠? 그랜트를 많이 가지고 오면 또 뭐 내 이고가 또 세져가지고 문제가 많아.
그게 나중에 문제가 돼. 팀 내에서 내가 뭐 그랜트를 많이 가지고 내가 뭐 내가 니들 이 시건방진 생각이 또 든다고. 사람이 참 이상하더라고. 그게 큰 화를 불러요. 나도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 몰라. 이게 사람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내가 지금 비굴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냥 오케이. 내가 좀 아직도 주니어고 더 배울 게 많다는 생각하게 있어서 손해를 보더라도 제스처를 취하는 게 좋겠구나. 근데 미국 사람들 대부분 정말로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한번 그렇게 하면은 마음이 갈 때가 있다고. 한번 줘보지 뭐. 한번 같이 일을 해보지 뭐. 내가 주니어들하고 일한다고 해서 항상 좋은 거 아니에요. 내가 내 일을 덜어야 되는데 주니어가 일할 때 더 피곤할 때가 많아. 왜냐면 뭐 잘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일을 더 많이 할 때가 있거든. 내가 저 사람을 같이 하고서 내 일을 덜으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나는 그 학생들 조교를 안 쓰려고 그래. 왜 그러냐면 너무 힘들어. 얘들을 맨날 출연시키고 맨날 이거 하는 게 내가 작년에 5명 썼고 이번에도 5명 너무 힘들어. 이 새끼들 말들도 안 듣죠. 얘가 나를 좋아줘야 되는데 내가 걔들을 떠받치고 있는 그런 형국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똑같은 거 주니어 파트너도 마찬가지고 주니어 입장에서 내가 뭘 해줬는데 이렇게 했지만 또 시니어 입장에서는 그런 것도 있다고. 얘가 일을 제대로 못하네 뭐 이런 식의 또 나름대로 또 그게 있으니까. 그렇지만 딱 한 가지, 누구하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개인적으로 친근하게 지내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리 냉정한 프로의 세계라도 누가 가정사가 있으면은 안부 물어주고 How you doing? 누가 좋은 일 있으면은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특히 남이 뭘 하는 건데 자기하고 연관돼 있는 사람이 뭘 하는데 누가 뭘 보내줬어. 야 이번에 뭐 펀드 드라이브 하는데 뭐 우리 와이프가 뭘 한다. 아니 뭐 이런 경우가 있다고. 생판 모르게 그때 내가 돈을 50불 아니면 100불 확 도네이션 하는 거야. 얘가 주니어 패컬티가 내가 갑자기 우리 가이드를 하는데 얘가 갑자기 이걸 했다? 그럼 내가 개인적으로 말이야. 인간적으로. 그것이 주니어건 시니어든 간에 누구랑 관계, 인간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이게 중요해요. 내가 당신한테 관심이 있고 내가 당신 그거에 내 마음을 보입니다라는 것이 중요해. 그래서 저도 그걸 안 잊으려고 많이 하는데 잘 안 될 때가 많지. 근데 그런 것들이 나중에 그런 것들을 하는 게 나중에 뭐 좋은 일을 바라서 하는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그 좋게 해결된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일로서 항상 하지 말고 좋은 멘토를 하나 만든다. 좋은 사람. 내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또 내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 내 시니어 멤버가 나한테 와서 하소연하게 만든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I guarantee 그 사람 무엇을 위해서 당신이 그 테뉴어 받을 수 있게끔 무슨 수로 한다고. 하여튼 뭐 그 정도 그렇게 제가 조언하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분들 질문이시나 아니면 공유하고 싶으신 점 있으신가요? 아니 요즘 우리 젊은 분들 중에서 혹시 뭐 그랜트 뭐 새로 뭐 받았거나 뭐 아니면 어떻게 해서 그런 것도 공유해 주시면 좋은데 뭐 좋은 일 있으면 아니면 어떻게 받았다든 아니면 어떻게 못 받았다는 것도 괜찮고. 저는 못 받은 사례는 되게 많아서. 그래서 어떻게 근데 네. 제가 얘기하는 것들이 make sense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뭐 다르게 무슨 저도 뭘 이렇게 많이 아는 건 아니지만은 하다가 보니까 그 배운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나누는데 그것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알았던 몇 가지들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게 큰일 아닌 것 같아요. 뭐 그랜트를 받고 못 받고 뭐 이게 큰 그게 내 그거를 하는 것에 이렇게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기대를 많이 하면 실망이 크잖아. 그렇게 하지 사람이니까 그런 마음이 들지만은 그런 것들을 좀 잘
견뎌내면 나중에 좀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특히 주니어 분들은. 저도 아직도 많이 그랜트를 하면서 매번 느껴요. 한 가지. 그랜트를 못 받았을 때는 그랜트를 받고 싶지만 사람이 앉아있을 때 누워있을 때 다 다른 생각이 들잖아요. 똑같아요. 제가 만나본 많은 분들은 그랜트를 받아서 내가 이거 다시는 안 한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안 받았을 때는 받고 싶지만 또 받았다고 해서 또 그게 또 다 그건 아닌 것 같고 여러분들한테 밸런스를 좀 맞추라고 이렇게 권유를 하고 싶어요. 특히 이제 논문을 잘 쓰시는 분들은 논문으로 이렇게 나가면서 리서치하는 파트너들한테 야 내가 논문 이거 같이 할 테니까 그 파트너를 그렇게 찾는 거죠. 내가 줄 게 있어야 돼. 맨날 바라서는 안 되고 뭔가 주는 게 있어야지 그 사람도 뭐 같이 일을 하는 거지. 그렇게 내가 뭘 줄 게 있는지부터 먼저 생각하시면은 조금 이것을 그랜트를 바라보는 게 좀 뭐 그렇지 않을까. 물론 여기 오신 분들이 다 그랜트를 받고 싶어서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오셨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저도 늘 그 생각을 해요. 어떨 때는 내가 얘기를 하면은 어떤 분들은 쟤는 맨날 돈 얘기만 돈 얘기만 하는데 돈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 돈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런 기회가 있을 때 그것이 나를 성장하게 하더라고요. 돈하고 관계없이. 어떤 분들은 그 돈 받아서 다 뭐 하냐고 묻는 분이 있어요. 그 얘기 마지막 할게요. 돈을 100만 불짜리 받잖아요. 최경식 교수가 그 얘기를 해줬고 100만 불짜리 받았다. 100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100만 불 조금 안 돼요. 100만 불 조금 안 되는데 그 돈 다 받아서 뭐 하시냐고 이렇게 본 분들은 돈 한 푼도 못 받아. 진짜 뭐 여름에 서머 셀러리 잠깐 받고 나머지는 정말 죽도록 일만 하는 거예요. 차라리 어떨 때는 그냥 티칭하는 게 정말 쉽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 그래서 그랜트를 해가지고 돈을 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애시당초 아예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가장 큰 그랜트가 아까 그 5밀리언 가까이 4몇 밀리언짜리 돈이 없어서 허덕허덕 거렸어요. 여러분 이 얘기하면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돈이 없어 그 정도로 받았는데. 근데 그러니까 돈을 그랜트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돈이 많으면은 그만큼 일이 많은 거예요. 그만큼 쓸 돈이 많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보다 돈 그랜트의 크기가 어떤 것을 어떤 내 재정에 큰 도움이 되느냐? 제 대답은 absolutely not. 그렇게 답변드리고 싶어요. 네, 거의 이제 2시간이 다 돼 가서 이거를 요청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도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고요. 솔직히 저희가 박사를 하고 이러면서 그랜트에 대한 트레이닝을 제대로 받은 기회도 없고 교수가 돼서 이제 있다 보니까 그럼 어떻게 그랜트를 준비해 봐야 되는데 아는 것이 없으니까 잘할 수 있는 부분도 없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겪었던 이것 때문에 이번에 이 워크숍에 저는 학생들이 좀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학생들과 주니어 패컬티들. 왜냐면 이제 시작 단계고 조금 알고 있어야지. 그나마 알고 있어야지 내가 선택이라는 것도 할 수 있는데 저는 몰라서 못했던 것도 굉장히 많았고 뭐 솔직히 이 학교 와서야 이제 뭐 NSF 커리어 그랜트라는 걸 알았지 뭐 전혀 모르거든요. 누가 뭐 하나 저한테 얘기해 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그랜트가 나한테 어베러블 한지도 몰랐고 내가 인터내셔널 그 신분으로서 할 수 있는 그랜트는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알려주는 분들이 한 분도 없었어요. 얘기조차도 언급하는 분들조차도 없었기 때문에 역시나 이제 제가 추구하는 거는 알고 안 하는 거하고 몰라서 못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로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인포메이션과 어떤 그 교수님이 오늘 전해주신 이 팁들이 이제 준비해봤고 이런 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됐기를 좀 바라고 저도 많이 배웠거든요.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 의해서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았고 너무 2시간 이게 이 바쁜 시기에 2시간을 또 저희한테 할애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기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이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쓰셨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그 신경수 교수님께서 보내주신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와 그다음에 워드 파일은 공유해 드리기도 하고요. 오늘 녹화된 부분은 저희 웹사이트 통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교수 감사합니다. 예, 전부 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들 가세요. 유익한